자, 그럼 여기 사용자 등록 부분에서 테스터, 테스트의 테스트, 그 다음에 1, 2, 3, 4 여성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인설트 주소로 포스터가 실행이 되고, 이 콘솔에 전달된 값이 출력이 되면 여기까지가 어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여기에서 끝났어요. 시스템 아웃프린트 ln 요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출력이 된 거고 필터 2가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목록으로 가든지 상세 화면으로 가든지 입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요 화면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www 밑에 html 밑에 유저 밑에 요 녀석 create의 생성이라는 버튼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열고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는 select html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생성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그러면 이 select는 어떤 화면이죠? 정보일 거예요. 사용자 정보. 자, 그러면 현재 이 정보를 꺼내 오려면 현재 이 데이터가 이 정보 중에 뭐를 가지고 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니크하게 가는 게 여기 NO라고 하는 컬럼에 키가 달려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중복이 있을 수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내가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건절에 NO를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커리를 한번 써볼게요. select 전체 컬럼을 from user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이 상태면은 현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지만 얘가 계속 누적이 되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의 사람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where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where에 들어갈 컬럼은 이 7개 컬럼들 중에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N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2잖아요. 그럼 2를 전달해야지만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커리가 발생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용자 정보 페이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SQL문이 실행하려면 뭐를 가져와야 될까요? 넘버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에는 넘버에 대한 게 없어요. 언제 그 넘버가 만들어지죠? 인서트가 되고 난 다음이죠. 이유는 우리가 어제 탭을 생성할 때 넘버를 오토 인크리먼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설트가 될 때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넘버가 중복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입력된 넘버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 넘버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네, select인데 last insert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현재 실행. 네. 그럼 현재는 여기 0 나오죠. 0. 최근에 한 거 없죠? 언제 입력한 거 이거? 어제 입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금 웹 프로그램처럼 마리아 데이터베이스한테 연결된 상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섹션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거예요. 얘가 연결된 상태에서 인서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실행하면 돼요? 요 녀석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실행하면 됩니다. 이 커리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스트 해본다 그러면 여기 SQL문을 가져다가 요거를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메일 값을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문자로 2 넣고, 여기는 패스워드로 1, 2 뭐 이런 거 넣고,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는 규칙은 없겠지만 그래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네임은 N1 뭐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입력되고 난 다음에 얘의 넘버를 얘가 가져와지면 되는 거죠. 로직상.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볼게요. 얘를. 자, 그래서 얘를 실행. 현재 쿼리 실행. 그러면 입력이 됐어요. 자, 얘를 셀렉트 해 볼게요. 얘 빼고, 얘만 가지고 갈까요? 얘만. 현재 몇 개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만 실행. 현재 2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봅니다. 실행 3 나왔죠. 자, 그래서 인서트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얘를 실행하게 되면 무슨 넘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력됐을 때 키로 가질 수 있는 넘버, 결국은 얘를 새로 고침하고 이 넘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마리아DB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쿼리를 여기다 넣습니다. 얘는 get NO죠. 넘버를 가져오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는 거고, 얘를 알리안스까지 해서 하면 넘버겠죠? NO로 전달되는 거고, 얘는 뭐가 와요? 인트형이 오죠. 정수형이 와요. 넘버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타입이 인티저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실행하면 돼요? 인서트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콤이 끝나고 하면 되겠다. 그죠? 혹은 콤이 전에 하거나. 어쨌든 이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sql.select죠? select인데 하나만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one 자, 여기에는 유저의 get NO죠. 얘를 실행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유저는 뭐예요? 네임스페이스 get NO는 네, id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뭐가 온다? 요 정보의 넘버가 온다. 그래서 얘는 int형이 오는 거예요. 그럼 int에 NO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정말 그 정보가 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NO는 뭔지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이 NO의 값을 여기다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다시 켰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로 가면 되겠죠? 크리에이트로 와서 정보 테스트 1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 1로 가고 비밀번호 1, 2 요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고 생성 자, 넘어갔습니다. 이 정보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되겠죠? 여기 select 4번이라고 하는 걸로 넘버가 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콘솔에 넘버가 4번 왔죠. 네, 우리가 원하는 넘버가 넘어왔어요, 지금.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select 쪽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select 쪽으로. 자, 그래서 select 쪽으로 갑니다. select가 불리는 화면이 이 녀석이에요. select java. 그래서 얘를 열어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뭘 가져와야 돼? 조금 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이 넘버 값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select 된 정보가 가져와지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 녀석한테 보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실행하게 되면 이 코밋이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전달하면 셀렉트 쪽으로 리다이렉트 이렇게 팍 보내버리면.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에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위에서 만든 넘버입니다. 넘버, 그죠? 그래서 이 넘버를 얘한테 넣어줍니다. NO 얘가 객방식밖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는 뒤에 NO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만든 NO. 그러니까 지금 입력된 넘버를 주소 값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정보를 넣는다고요? 생성된 사용자 번호 전달이에요. 전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셀렉터 쪽에서는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밑에처럼 꺼내면 됩니다.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메타를 이용해 가지고 NO를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NO가 스트링으로 왔을 거니까 스트링을 일단 받아볼게요. NO 스트링을 전달 받았을 거니까 이 NO가 정말 넘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일단은 잠시 비워놓을게요. 화면으로 넘어가면 오류나니까 지금. 네. 그래서 NO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NO 좀 다르게 하면 이렇게 NO. 자, 이 NO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도 NO 출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이 NO는 넘어간 NO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얘를 새로 고친 스타트. 네, 켜진 것 같고 create. 이번에는 테스터를 3번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전달. 네, 하얀 화면 넘어왔고 위에 쿼리 스트링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 넘버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콘솔에 6이 이렇게 전달되어 있으면 되죠. 네, 사용자 화면이 셀렉트 쪽 메소드에 6이 넘어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셀렉트.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거 할 수 있겠죠. 넘버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SQL문이 이제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를 넣어 볼게요. 쿼리가 어디 있죠? 쿼리 여기.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해야겠죠? 셀렉트. 자, 얘는 뭐예요? find id라고 할까요? 넘버? 보통 id라고 할까? i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할 쿼리는 요건데 여기서 사용한 이거는 뭐다? 샵 놓고 한 다음에 NO값. 자, 요번에는 제가 샵이 아니고 달러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밸류만 넣으면 되니까. 인트니까. 그쵸? 자료용까지 따질 필요 없겠죠? 숫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와 다르게 샵을 안 넣고 값만 넣으라는 의미로 달러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타로 뭐만 넣으면 돼요? 인트죠? 그러니까 인티저 넣으면 돼 이거예요. 여기 인티저. 근데 현재 여기서 문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형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형변화 귀찮다 하면 스트링입니다. 왜? 여기서는 밸류 값을 그냥 전달할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넘버를 스트링이지만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인서트에서 사용했던 요거 그대로 가져야겠죠? 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SQL에다가 select 1이죠? select 1. 그 다음에 주소가 유저의 find id예요. 그래서 user.find id 쓰고 파라메타가 뭐가 넘어가면 돼요? NO. 자, 그럼 얘가 뭐가 전달될까요? 전체 정보 다 넘어오겠죠. 그죠?
어떤 전체 정보? 요 정보. NO,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젠더, 델리트, REC데이터 이게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요 정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게 있어야겠죠. 리절트. 다 넘어오니까. 그러면 그거 받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위에 인설트 할 때 썼던 거와 똑같은 걸 넣어볼게요. 일단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해시 맵으로 처리하면 이제 이 해시 맵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겠죠. 네, 맵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쿼리 저장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네, 클럽은 스트링 값으로 올 거고 여기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오브젝트. 자 그럼 여기에 맵에 있는 내용을 이제 꺼내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그냥 우리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까 get해서 넘버 넘어온지 네임을 꺼내볼까요? 네임을 꺼내봅시다. 우리가 뭐가 오는지 아니까 네, 스트링에서 네임, 그 다음에 얘가 오브젝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toString까지 넣어줄게요. 이게 오브젝트라서 무조건 오브젝트로만 리턴이 돼서 오브젝트를 받지 않는 이상 형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를 sysout해서 원래는 얘를 그냥 넘기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확인하려고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ame 확인용으로 name이 꺼내지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 키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터 다시 가서 이번엔 테스트 4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4번 전달. 자 7번으로 전달됐고 7번에 뭐가 담겨 있으면 돼요? 네임이 테스트 4번이 담겨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열어서 4번이 전달됐네요. 이제 이 정보를 어디 있어? 여기 맵 정보를 밑에처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예요? 하나씩 매칭 시켰죠. 네, 매칭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맵을 바로 전달하면 됩니다. 요건 확인만 한 거예요. 이렇게 꺼낸 건. 이제는 우리는 리턴만 하면 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request.set attribute로 해서 전달할 거예요. request.set attribute로 얘가 뭐예요? 맵이죠? 좀 더 쉽게 하면 유저죠. 유저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맵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화면 쪽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맵을 화면에서 꺼내 쓰기만 하면 돼, 이제. 자, 화면을 열어볼게요. 밑에 화면을 엽니다. select. 화면 열면 예전에 쓰던 코드가 여기. 개별로 꺼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안 쓰고, 이제 여기서 뭘 꺼낸다는 거예요? request get attribute까지는 똑같은데 유저를 꺼낸다는 거예요. 유저. 그리고 이 유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해시 맵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꺼낼 수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인데 얘가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일단 오브젝트로 받은 다음에 if문을 이용해서 obj가 낱널일 때 해석 형변하는 게 제일 안전적이긴 합니다. 왜? 없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강제로 호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로직이 잘못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동작 안 했을 때는 빈 게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예외 처리 한 개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시 맵을 유저 맵이라고 하는 걸로 obj를 전달하는데 형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거 임포트하고 요거를 현재는 오류 날 거예요. 형변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갈로에서 형변화 시키면 되죠. 그럼
OBJ, 오브젝트를 강제로 해시 맵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꺼내보면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아웃점 프린트 했을 때 여기 안에 get name이 꺼내지면 되죠. 우리 여기서 한 것처럼, 우리 여기서 name 하나 꺼내봤잖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name을 하나 꺼내본 거예요. 정상적으로 형변환돼서 맵이 전달되었다면, 그죠? 그래서 요거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냥 name만 나오면은 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문자로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 name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했던 요거는 주석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볼 필요 없죠? 이렇게 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요 두 개는 꺼내는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전달만 하는 거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위에 파라메타를 주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다 오른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정리를 여기가 좀 오른하네요. 젠더만 살려놓을게요. 살려놓고 여기를 1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젠더 부분이 이제 오류 획을 했고, 얘네들도 그냥 값을 빈 걸로 넣어 버릴게요. 이거 안 쓸 거니까. 현재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매칭하는 건 똑같이 써야 돼서 일단 살려놓고, 지금 하고 싶은 건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맵에 정확하게 이게 넘어오는지 실행하고, 다시 크리에이트로 가서 사용자 정보를 이번에 5 넣으면 되겠네요. 똑같은 거 넣으면 데이터가 헷갈리니까, 자, 이름 다 바꿨습니다. 자, 5 넘어왔죠? 화면까지 5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제 여기다 채우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정보 채우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맵 안에 얘가 담겼다는 걸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했어요. 맵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달된 맵이 어디에 왔어요? 화면까지 왔죠? 그러면 얘를 우리 예전에 한 것처럼, 예전에 요거잖아요. 요거 한 것처럼 맵에서 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맵이 if문 속에 있으면 지역 변수가 되는 거니까 사용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위에서 선언을 해놔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전역 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점 get해서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다 매칭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칭하면 또 이 코드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코드가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를 위에서 좀 널로 변수를 다 선언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 꺼내셔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한다면 여기서 다 꺼내시면 돼요. name은 유저 맵이다. get은 name이다. 이런 식으로 매칭하면 되고, 얘는 무조건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toString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매칭을 다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이메일, 패스워드, 젠더. 이렇게 매칭해도 되겠죠? 밑에 코드를 안 건들려면. 네. 지금 밑에 코드 안 건들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는 빈 걸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요 녀석이 여기 if문을 만났을 때 이 변수의 값이 바꾸겠죠?
그리고 그 정보가 화면에 적용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직접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서버 켜졌고 얘를 다시 크리에이터에 가서 이번에는 테스트가 6번이겠죠? 입력했습니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오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해요? 넘버 값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으로 갯방식으로 내가 다른 화면에서 부른다. 불러지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8이라고 바꾸면 5가 오고, 얘가 7로 오면 4가 오고, 6으로 보내면 6이 오고, 동쪽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빠졌어요? 보안적인 것만 빠졌지 이 화면 처리하는 거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안은 나중에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로그인 정보.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가질 수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터에다 넣든지 아니면 이 로직이 타기 전에 실행하는 메소드를 하나 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화면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코드 여기 프린트만 제가 빼고 코드를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겠습니다.